스마트 스토어 강사분들한테 제가 욕먹을 각오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소신 발언 좀 해도 되나요? 제가 진짜 솔직하게 다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겠죠. 첫 번째는 위탁 판매,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거예요. 이건 중국 쇼핑몰에 있는 걸 가져다가 파는 건데, 유튜브에도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한 달에 월 200만 원. 그래, 200만 원까지는 조금 욕심일 수 있다. 난 처음이니까. 근데 이걸 내가 했을 때 100만 원은 과연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너는 누군데 이렇게 강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냐? 저도 2019년도에 스마트 스토어 그 해외 구매 대행 강의를 찍었었습니다. 실제로 와디즈에서 펀딩이 5천만 원 이상 됐기 때문에 제 수강생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때는 솔직히 2019년도에는 올리기만 하면은 잘 팔리던 시대였어요. 저 같은 경우엔 18년도, 17년도 했을 테니까 이때는 진짜 쉬웠어요. 전국민 스마트 스토어 붐이 일어나기 전이어가지고 제 타이틀도 퇴근 후에 스마트 스토어로 월 200만 원 벌기였는데, 정말 농담 아니고 한 3달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이거를 벌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해외 구매 대행으로 200만 원을 버느냐라기보다는 아직도 2023년에도 레드 오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시작해도 늦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 중반에 제가 현실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사들이 구매 대행을 추천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이게 굉장히 쉬워요. 프로세스만 알면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해외 구매 대행은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에 세상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생산이 되죠. 그러면 유통업자, 이 수입하는 업자들이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을 해옵니다. 이 과정에서는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세금, 물류 비용, 인증 비용,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 녹여져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도소매하는 사람들이 유통업자한테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체가 중국에서 가져오고 그걸 다시 도소매로 다시 내려보내는 프로세스예요. 그럼 이 도소매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앞에 있는 가격들이 같이 녹여져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은 뻥튀기가 되어 있겠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나 쿠팡에서 구매를 할 때 사실상 이 앞에 있는 많은 유통업자들, 이 세금이나 물류비용, 인증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가격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대부분의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들인데, 해외 구매 대행은 어떤 방식이냐? 이 가운데 있는 유통업자가 빠지는 구조예요. 당연히 우리가 유통업자들이 빠지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갖고 오는 것이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어디서 많이 봤냐면 해외 직구 많이 들어보셨죠? 해외 직구랑 거의 유사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구매 대행이라는 게 엄청나게 특이한 방법 이런 게 아니라 해외 직구를 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배송을 간다? 그러면 해외 직구고, 우리 집이 아니라 이 배송을 남의 집으로 배송을 해준다? 그러면 구매 대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약간의 이제 마진을 포함해서 판매하는 방식이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유통업체가 빠졌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비자가 중국 쇼핑몰에서 중국 쇼핑몰이 다이렉트로 소비자한테 보내주는 방식이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단순하고 쉽고 자본이나 재고가 들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감이 오시죠. 그러면 이렇게도 질문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직접 직구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다른 데서 사는 겁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직구해서 사면 되잖아요. 왜 우리 쇼핑몰이나 다른 데 가서 더 마진 비용도 붙어 있을 텐데 비싸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일단은 귀찮아해요. 뭔가를 찾아보고 이런 행위들 자체를 귀찮아해요. 그리고 되게 번거로워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제가 뭐라고 했죠?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게 돈이 되는 건데,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느냐? 이 귀찮은 거를 대신해주는 거예요. 중국 쇼핑몰에서 제품을 찾은 다음에 그걸 우리나라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가지고 제품을 올리잖아요. 이 행위 자체,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중국 쇼핑몰에서 주문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 자체가
돈이 되는 거예요. 불편함을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99%, 100명 중에 99명은 나 그냥 이제 뭐 한 몇천 원, 몇만 원 더 내고 그냥 나 아는 사람한테 구매할래.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들이 중국의 쇼핑몰에 찾아가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구매 대행이 좋은 이유는 이런 중개업이라고 보면 돼요. 이 중개를 하다 보니까 재고가 필요할 필요도 없고 자본이 필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잘 팔리면 그때야 뭐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소비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객들이 있을 때 물건을 주문을 하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타오바오나 알리바바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기에 주문을 넣어요. 그래서 중국 사이트에서 이렇게 고객한테 배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프로세스가 끝입니다. 그럼 나는 뭘 하는 거예요? 중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찾은 다음에 제품들을 스마트 스토어에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올려요. 제품들을.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전 사이트에 가서 발주를 하는 거예요.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안 팔리면 안 팔렸지 뭐 내가 돈이 들어갈 거는 아예 없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강사님들 추천을 많이 하고 무재고 무자본 창업이 맞다. 저는 이거 이상으로 리스크가 없으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거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은 중국 사이트에서 다이렉트로 갈 수는 없어가지고 이 배송 대행지라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잘 모르셔도 되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에 있는 쇼핑몰에서 주문을 넣어도 우리 집까지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배대지라는 걸 낍니다.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이트에서는 조사를 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이 배송 대행지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발주를 넣는 겁니다. 중국 사이트 어디에 있는 그 상품에는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를 배대지에 올려가지고 이 배대지에서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배송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이트랑 배대지랑 그냥 같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보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은 한 4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가 위탁 판매랑 같아요. 재고가 없고 적은 자본금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으로 모든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영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은 소싱을 하려고 제조사를 찾아가거나 수입사 사장님을 만나서 물건 한 번만 저한테 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감정 소모가 좀 큽니다. 퇴짜 맞을 일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게 되게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중국 사이트 이용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거부감이 가지실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번역 때문이죠. 난 중국어를 모르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그 좋은 사이트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 잘 나와 있어갖고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쓰면은 중국어를 지워주는 것도 있고 중국어를 한국어로 바꿔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번역이나 디자인을 몰라도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직도 블루오션이 많습니다. 확장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모든 제품들이 생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상품들이 무궁무진하고 이게 매년 엄청나게 쏟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들이 많고 그 새로운 상품들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있다. 그래서 확장성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SNS에서 보는 좀 기발한 제품들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중국 제품이에요. 이건 제가 제품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시로 갖고 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배틀그라운드 피규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기하죠. 배틀그라운드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씩 살 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NS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각 깎는 기계인데 과도로 보통 이렇게 깎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이런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사과가 이렇게 한 번에 깎이는 거예요. 기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SNS에서 한 번씩 보셨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제조업체가 이런 걸 만든다? 절대 가능하지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거의 다 중국에 있고 한 번씩 사볼까 하는 제품들은 거의 다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어로 올라와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샀었어요. 쇼핑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썸네일에 중국어가 그대로 있고 들어가서 봤더니 중국어가 그대로 있죠. 영어랑 이제 같이 있긴 한데 중국어로 그냥 상품 설명 그냥 올려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팔릴까 싶죠. 근데 팔립니다.
심지어 저도 그렇게 샀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해가지고 인테리어 용품이 필요했는데 이런 찻잔 보관함이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국내 업체 중에 이걸 만드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수입사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해외 구매 대행, 이 해외 표시가 있는 게 해외 구매 대행이거든요. 이걸 이 중에서 찾아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중국산인 거 알아도 그 제품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거는 사진으로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국어면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제품들을 소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팔릴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실 수 있겠죠. 지금 하면 대박이 나겠네요. 지금부터 하면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나요?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구매 대행에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배송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배송이 오래 걸린다. 구매 대행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배송이 오래 걸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이제 걸리면은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쿠팡 로켓 배송만 봐도 우리나라 특성이 좀 배송이 빠른 걸 원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서 14일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쉽진 않아요. 거의 대다수의 상품들은 이렇게 오래 걸리면은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구매 대행만의 독특한 특성. 이게 뭐냐면 경쟁자가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나랑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데 그 업체가 정식으로 수입한 업체예요. 근데 가격이 비슷해요. 한 몇천 원 조금 더 비싸요. 하지만 나는 배송이 2주가 걸리는데 그 사람은 배송이 이틀이 걸린다? 그럼 그 사람한테 사겠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는 이 블루오션 상품에서만 팔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블루오션이라고 하면은 구매 대행에선 보통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해요. 월 검색량이 한 1000 정도 이하? 1000 정도? 많아야 한 2000? 1000에서 2000 정도 사이를 많이 공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키워드에서 1000 정도, 2000 정도 되는 상품들을 여러 개를 소싱을 해서 올리는 구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게 상업적인 가치가 낮은 제품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상품이 계속 팔리는 게 아니라 여러 상품들의 매출이 같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을 올려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검색량이 낮은 상품, 그러니까 블루오션 상품을 소싱해야 되고, 블루오션이란 월 검색량 1000 이하 상품이고, 이 상품을 하나 올렸을 때 꾸준하게 매출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분들이 거의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게 이 마진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배송 대행지에서 어떤 그 요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는데 배송 대행지가 사실상 이 마진을 좀 좌우한다. 이런 부분도 단점으로 제가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앞이 아니라 내가 지금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봐야 되는데 잘 팔리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최저가 경쟁이 되기가 쉬워요. 왜? 제가 앞에 장점을 말씀드렸죠.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다. 그런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도 특별한 기술이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을 찾고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을 올려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닭등이라고 합니다. 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본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말해주는 강사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의에 대해서. 요즘엔 유튜브에서도 너무나 좋은 강의들이 많고 또 실제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들도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장단점을 알고 가야겠죠. 능력이 뛰어난 사람하고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결국에는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 살 깎아 먹다가 지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이후에 마케팅 배우고 이렇게 하시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자, 강사들은 절대 이야기 안 하는 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무재고 무자본 창업 맞습니다. 하지만 무노동 창업은 아니다. 잘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해서 매출 나온다 이런 거 말고 해외 구매 대행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실히 했는지를 보세요. 잘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4시간씩 그냥 이런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상품 찾아가지고 계속 올리고 프로그램 써도 계속 14시간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어에 상품을 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시간의 노예를 벗어나려고 창업을 한 건데 시간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라 디지털 노가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강사분들이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구매 대행이라는 것도 결국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세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 또 지적 재산권 침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유튜브만 검색하셔도 이 구매 대행 하다가 내가 벌금 냈다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경찰서를 갔다 이러는데 왜 경찰서를 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경찰서를 왜 가냐면, 나는 구매 대행으로 올렸지만 이 정식으로 이걸 수입한 어떤 수입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어? 이 수입사들한테 있을 가능성이 있죠. 본사한테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클레임을 걸면은 나는 벌금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경찰서를 거의 대부분 많이 가세요. 자, 농담이 아니라 이걸 꾸준히 하시는 분들 한 90% 이상은 경찰서 가서 벌금 냈던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리고 중국 봉쇄가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명절 때 엄청나게 길게 쉽니다. 막 2주, 3주씩 쉬고, 또 코로나 이런 거 터지면 그냥 공장을 다 셧다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물건 배송 자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고객한테 클레임 전화 많이 들어오죠. 배송 취소 많이 들어오죠.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일일이 달래줘야 되는 문제가 또 있어요. 아, 배송 이슈가 생겼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게 은근히 감정 소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좀 내리자면, 전 개인적으로 부업이나 투잡할 때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하지만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4달 이상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비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한 10명 중에 9명은 돈을 못 벌어요. 왜냐? 이 4달 이상 걸리는 거를 못 참아서. 중요한 거 꾸준합니다. 모두가 다 알죠. 하지만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이 스노우볼 효과가 발동될 때까지는 버텨야 돼요. 내가 초반에는 아무것도 마련을 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시간을 많이 갈아 넣어도 매출이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한 달, 2달, 3달, 4달 정말 이 정도로 난 버틸 자신이 있다? 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월 200까지는 전 지금도 충분하다. 이렇게 조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은 200을 벌 수 있다까지만 얘기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절대 얘기를 안 해줍니다. 당연히 강사가 붙고 코칭이 붙으면 이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짧아지더라도 2달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거니까. 처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전 그거는 약간 언감생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가 꾸준하게 버틸 수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왜냐면은 앞으로 우리는 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개발 측면에서 나는 이 해외 구매 대행을 경험으로 빗대어서 하고, 그 이후에 나는 소량 사입도 해보고, 또 나는 진짜로 수입을 해가지고 브랜딩도 한번 해보고, 프로그램 써서 물건도 판매해보고, 이러면서 나만의 카테고리를 또 만들고, 그런 식으로 나는 공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모두가 지금 좀 약간 가난해지고 있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도 하고 이제 자산 가치 폭락하고 안 좋은 뉴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창업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마음을 좀 알아요. 직장 월급만으로는 뭐 대출금 내는 것도 힘들고 생활비 쓰면은 끝이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뭔가를 더 해보려는 마음, 그거는 저도 너무 잘 아는데, 힘들어서 부업이나 창업을 찾으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을 모르고 하면은 실패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10명 중에 9명, 90%가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하셔야 된다라는 영상을 제가 찍은 거고,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1시간 하고서 뭐 월 몇천 벌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자리를 잡았을 때 얘기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패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알고 하시라는 마음에, 좀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